자, 반갑습니다. 2016년 11월 9일. 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아침 시황 이슈 레드캐널과 함께 합니다. 소리 체크할게요. 들리시면 숫자 1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잘 들리시면 숫자 1번 눌러주세요. 마이크 테스트. 소리 체크합니다. 들리시면 숫자 1번. 잘 들리시나요? 들리세요? 네, 들리시죠? 네, 그러면 아침 시황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이면요, 한 주의 절반이 지나가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 수요일날 저점을 찍었죠. 저점 찍고, 목요일, 금요일 반등이 좀 나와줬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증시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죠. 힐러리와 트럼프의 대선 경쟁 구도, 거기에 힐러리의 우세가 점쳐지면서 미증시 상승과 함께 국내 증시도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과 함께 우리 시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자 이슈 바로 갑시다. 미증시를 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우 연봉 갑니다. 자, 다우존스 산업지수 연간 기준 흐름 보시면 양봉으로 들어 올립니다. 18,600포인트대까지가 고점이었고요. 18,300포인트대 와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소리 안 나요? 잠시만요. 요거 좀 확인할게요. 요거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요게 끄고 아침에 좀 확인할 게 있었는데 제가 깜빡한 것 같습니다. 정리 한번 할게요. 정리 한번 하고요. 된 것 같죠 이제?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미증시의 그 연간 기준 보시게 되면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연봉 형태에서는 18,300포인트 마감했는데 18,600포인트 선까지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그죠? 근데 아직도 양봉이에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다우지수가 잘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월봉상 그림 보시면 두 달간의 음봉 조정이 있었습니다. 두 달간의 음봉과 조정의 모습에서 되돌림의 형태가 있었다. 이번 달에 되돌림의 양봉이 있었다는 모습입니다. 크게 한 건 아니고요. 네, 여기저기서 지금 그림 계속 오고 있어요. 자, 주봉상 그림 보신다라면 역시나 지금 하락 흐름이 있었죠. 추세를 보면서 얘기했던 게 뭐였느냐. 미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상승세 이어지다가 한 번씩 밀어주는 모습이 있다 라는 얘기했었는데, 요 정도 영역을 얘기했습니다. 2015년도에 다우지수 형태를 보신다라면 상승세 중에 한 번씩 이렇게 밀어버리고 이평 닿아주거나 깰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조정이 있었죠. 상승 중에 한번 이평 닿아주고 깼다가 다시 들어올리고 이평 닿아주고, 하락이 계속 무한정 이어지지 않습니다. 조정이나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양봉의 모습이나 되돌림들이 나타난다고 했었는데,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주봉 형태는 지난주 아닌 이번 주죠. 지난주까지 하락해서 이번 주에 양봉으로 되돌림이 나타났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일봉상 흐름 갑니다. 전일과 전전일 이틀 동안의 상승은 누구 때문일까요? 미국의 대선이 8일날 현지 시간 기준 8일입니다. 현지 시간 기준 8일날 진행이 되는데 거의 선거 끝나죠. 네, 끝나가고 있죠. 오늘 9시부터 개표가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힐러리와 트럼프의 대결 구도, 대선에 대한 기대감, 기대감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하나 이벤트가 되겠죠. 트럼프보다는 힐러리가 좀 낫다는 얘기가 좀 들려오면서 힐러리의 우세가 점쳐지는 뉴스와 함께 주가가 지금 상승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 낙폭과 대 급락 자리에서 되돌림들이 나타납니다. 그쵸?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지난주에 미증시 빠지고 국내 증시 빠지고 하락 나왔을 때, 코스피 코스닥 하락 나왔을 때, 특히나 코스닥이 600포인트 근접했을 때 했던 얘기, 낙폭과 대 저점 공략의 기회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 이벤트들이 발생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 나오게 되어 있네요. 다우존스 산업지수 일봉상 어제와 오늘 올라갔는데, 글쎄요, 오늘 밤과 내일 새벽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잠시 뒤에 뉴스 보긴 하겠지만 힐러리의 우세를 점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갬블러들 같은 경우도 막 80% 후반대 90% 정도를 힐러리가 당선이 유력하다, 확실하다 라는 식으로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차트는 이정표고 재료는 목적지라고 있습니다. 차트가 이정표를 향해 가고 있다. 근데 이정표고 재료는 목적지니까 목적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목적지 도달을 하게 되면 내려야 되죠. 네, 선거가 목적지였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다시 내릴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의 주가 움직임들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 연봉입니다. 똑같죠? 다우랑 똑같아요. 네, 올라가고 양봉 올라가는 흐름. 월간 기준 지난달과 이번 달에 하락해서 아래 꼬리 달리고 슬쩍 올라갑니다. 월간 기준에서 아래 꼬리 달리면서 슬쩍 올라갑니다. 큰 급등은 아니에요. 꼬리와 함께 반등들이 있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봉 형태입니다. 똑같죠?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우나 나스닥이나 주가의 방향이나 움직임들은 거의 유사합니다. 코스피나 코스닥이 예전에 비슷했던 것처럼 나타나고 있는데 요즘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방향이 좀 다르죠. 그런데 미증시 형태에서 다우 나스닥은 비슷하게 흐름을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은 그렇게 보여요. 그죠? 자, 그래서 주봉 상태에서 양봉 이번 주 나와줬는데 2주간의 음봉 그 사이에 양봉은 꼈지만 보통 한 달 정도 동안 조정 이후에 올라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간 기준 똑같아요. 다우나 나스닥이나 비슷하게 낙폭 이후에 되돌림의 흐름이 있었다라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왜? 뭐 때문에? 자, 우리가 뭔가 현상을 볼 때요. 올랐네요. 내렸네요. 끝이에요?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냐? 왜? Why?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미증시가 왜 이만큼 올랐고 반등 나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마감 기사 보겠습니다. 자, 뉴욕 마감입니다. 클린턴 승리에 베팅했다. 이틀째 상승. 다우가 0.4%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승리에 베팅하면서 이틀째 상승을 합니다. 8일 현지 시간 기준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가 전날보다 8.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 72.83포인트 0.4% 올랐고요. 나스닥 역시 0.53% 정도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전날 같은 경우는요.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차익 실현의 매물이 나왔어요. 소폭 하락 출발했다고 나왔는데 클린턴이 대선 승리할 거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상승 반전했다는 기사입니다. CNN 같은 경우는 클린턴의 당선 확률을 91%로 제시했어요. 클린턴의 당선 확률이 20일 95%에서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죠. 95%면 거의 뭐 야, 몰빵이죠. 네. 그냥 몰표라고 해야 돼. 혼자 나와가지고 당선되는 건 비슷합니다. 90%로 주춤했었는데 FBI에서 클린턴 이메일 재수사 밝힌 이후에 78%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 확률이 높다라는 예측이 됐었습니다. 왜 힐러리가 당선될 거라는 얘기 나오면 주가가 오르고 클린턴 얘기 나오면 주가 빠지고 금가, 안전자산, 빅스 지수가 올라가느냐? 이유 뭘까요? 그들의 발언, 행동, 지금까지 움직임들을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클린턴이 되게 되면 힐러리 클린턴 되게 되면 좋은 점은 뭐냐? 대체에너지 풍력이라거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라거나 활성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되게 되면요. 핵실험 같은 경우도 지 맘대로 해라 이렇게 될 거고 지원했던 거분들 끌어들이겠다 안 하겠다 라는 식의 얘기 나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둘 중에서 누가 좋다가 아니라 누가 덜 문제가 될 것 같으냐라는 것 때문에 클린턴 쪽으로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갔다라거나 우세하다라는 기사에 상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FBI에서 이메일 수사 나왔던 거 있죠. 그거 같은 경우도 시간의 단일가 매매 종료. 트럼프 진영에서 도와준 거다 라는 얘기 나오면서 오히려 지지율을 깎아먹는 모습이었습니다. 무혐의 처분 나왔죠. 자, 그러면서 주가가 올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대선 전과 관망 속의 혼조세로 WTI가 0.2% 정도 올랐습니다. 그냥 강보합 정도에서 약간 올랐다. 금액은요 44.98달러입니다. 이전에 얘기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올 초부터 얘기했었는데
유가 같은 경우는 40에서 50달러 사이, 그 정도가 제일 나아요. 무난합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50 넘어 60, 70까지 올라가면 비싸다는 얘기가 나와줄 거고 40달러를 깨고 내려가면 너무 많이 빠졌다는 얘기가 나와줍니다. 50에서 40 선 정도가 제일 무난하고 안정적인 구간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44.98이니까 무난합니다. 북해산 브렌트 역시 45.86달러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무난해요. 자,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감산 합의를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합니다. 잠시 뒤에 기사 나오니까 잠시 뒤에 좀 더 볼게요. 유가 급락하거나 급등할 가능성은 적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달러 강보와 페소 급등, 금값이 0.4% 빠졌습니다. 왜? 자, 금값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안전자산이니까 시장이 불안하다, 걱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미국의 대선 불안감이 완화가 됐습니다. 완화가 되면서 이전에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막 꺾였을 때, 역전했을 때 금값이 올라갔죠. 왜? 불안해요. 겁이 나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실러리 우세가 되면서 금값은 다시 조정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자, 유럽 마감 미국의 대선 우려로 하락했다. 이틀째 상승에 있었는데 하락했다라고 나옵니다. 전 세계적인 증시 잠깐 볼게요. 세계 주요 증시 확인합니다. 다우지수 올라왔고요. 나스닥 올라왔고요. S&P 500 올랐습니다. 0.4% 전후 0.38, 0.4, 0.53 정도에서 0.4% 전후로 상승이 있었다 보시면 되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좀 빠졌네요. 0.03. 약보합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보합세 정도로 마감했다라고 보시고요. 상해 종합 0.46, 항생 0.47, 영국 0.5, 프랑스 0.3, 독일 0.24 정도의 강보합에서 약간 더 상승이 나오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니케이를 제외한, 일본을 제외한 전 세계 증시는 미국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뭐 부담이 줄었다고 할까요? 그런 모습으로 조금씩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파동이 나타났습니다.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잠깐만요. 미국 대선 개표 시작. 켄터키, 인디애나에서 트럼프 우세. 그래요. 자, 뉴스 나왔습니다. 실시간 속보입니다. 기사 확인할게요. 준비한 거 외에 지금 가는 거예요. 8시 15분 입력됐군요. 8시 30분 30초에 올라와서 지금 추가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8일 열린 제45대 대통령 선거에서 일부 주의 투표가 종료되고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동부시간 기준 이날 오후 6시 투표가 종료된 켄터키, 인디애나 등 러스트벨트입니다. 쇠락한 중서부 공업지대에 속한 두 개 주에서 초기 개표 결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근데 원래 공화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 나올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죠? 원래 이제 공화당 강세 지역이니 그럴 수 있긴 한데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불안감이 생기겠죠? 자, 속보 잠깐 봤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미증시의 상승, 힐러리 우세 얘기로 함께 증시들이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 없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봤으니까 뭐 볼까요? 이제 한국 갑시다. 코스피, 코스닥, 국내 증시. 자, 코스피의 연봉 형태는 비슷합니다. 그 밥에 그 나물 도찐개찐 거기서 거기. 박스피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일정 부분 들어올린 이후에 지금 주가가 이제 정체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0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 사이 한 3,400포인트 내에서 박스권의 형태를 계속 이어집니다. 거의 뭐 한 10년 동안 이어지고 있어요. 이 모습이 반복이 되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박스피다, 지겹다, 한국 주식 별로다 라는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얘기 나와주면서 아무래도 조만간 급등이나 급락이나 상승이나 하락으로 방향을 잡아야만 투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사 볼 거예요. 자, 코스피 연봉지수 2000 인근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거 거의 10년 동안 보이는 거죠? 지겨워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월간 기준 보시게 되면 2011년도부터입니다. 11년도부터 2000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트를 볼 때 일반적인 차트라고 본다면 차트 흐름에서 들어올리고 횡보가 길어진다. 너무 길어진다. 라면 하락 신호란 얘기를 해요. 일부 하락이나 조정이 나올 만하다. 나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예 뻗어가거나 밀어줘야 되는데 지금 막 급등 나올 만한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코스피의 경우. 그래서 조정이 안정적으로 좀 한 600에 400까지 온다라면 600, 400, 어쩌면 300 정도까지 이렇게 살짝 내려오게 되면 좀 낫지 않을까. 오히려. 그럼 거기서 수급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낙폭 과대에서 수급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방향 전환, 지지라인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지겹죠 지수가? 네. 자, 코스피의 주봉 형태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뭐였죠? 많이 빠졌다. 그러니까 뭐가 나올 수 있다? 많이 빠진 이후에 양봉 되돌림이나 반등 나올 수 있겠다. 요런 걸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거예요. 음봉으로 몇 주에 걸친 하락이 나오고 조정이 나오고 쉬어주고 버티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많이 빠졌으므로 되돌림 형태를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나타났네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상향인가요? 네, 그건 아니고 2050 정도 넘고 100포인트 넘어갔던 자리에서 꺾일 때 했던 얘기 있습니다. 많이 빠진 반등 나온다. 그래서 지난주가 기회였어요. 실제로 기회 잡았죠 우리? 바닥 잘 잡아놨죠? 네, 수익도 났고요. 일봉상 그림 간다라면 낙폭과드 1980선 이하 70선대에서 양봉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 이상, 정확히는 2010포인트까지 찍었습니다. 2010.17포인트까지 찍었다가 내려왔는데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등이었다. 그리고 머리 맞은 것 같다. 조정이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정이 더 나올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의 대선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과 발표 이후에 다시금 조정이 나올 확률이 있으므로 무리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넘어갑니다. 코스닥은 어때요? 역시 제가 지난주에 시황을 했었나요? 기억이 안 나요. 야, 요즘에는 하루하루 달라요. 하루하루 그냥 내가 어제 뭐 먹었지 기억도 안 나요 잘. 네. 근데 이건 기억납니다. 뭐가 기억나느냐, 제가 올 초부터였어요. 작년 연말과 올해 초까지 해서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국내 대선을 앞두고요. 2016년 연말까지 코스닥의 경우 600 부근이나 이하까지 밀어버리고 꼬리 달리고 음봉으로 마감하거나 조정받은 자리에 저점 공략하게 되면 기회다라고 있습니다. 지난주 602포인트 찍을 때 기회다라고 있습니다. 딱 그 그림이에요. 왜 이런 모습 나오느냐, 2017년도에 대선 있잖아요 우리나라. 2017년에 대선의 결과가 있는데 대선을 진행하는데 미국보다 1년 늦죠. 그럼 정치하시는 분들의 경우 가장 써먹기 좋은 게 뭐냐면 증시, 일자리, 경제 상황 이런 겁니다. 경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기를 살리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이 경제를 살려라는 얘기가 1900년대부터 계속 나왔어요. 2000년 이전부터 나왔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그때 주말에요 개그 코너 있잖아요. 유머 1번인가 막 그런 거 보면 경제야 죽지마 이러면서 막 그 전기 충격기 있잖아요. 전기 충격기로 막 하면서 경제야 살아 이러고 했었는데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계속. 왜?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를 잘하고 누가 뭐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얘기를 하고 해봐야 내가 먹고 살아야 돼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살만해야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환경 얘기 나와주고 뭐 복지 얘기 나와주죠. 근데 내가 먹고 살 게 없어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얘기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그래서 지수 움직임이나 경기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많이 빠졌지만 제가 살려내겠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다면 표를 받기 쉽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만약에 빠져서 600 이하에서 놀고 있는데 내년에 이걸 800까지 혹은 900까지 1000까지 올리겠다는 공약과 함께 나선다라면, 실제로 그걸 만들 수 있다라면
표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받는 그거에 50% 인상을 해줄 수 있는 후보가 나온다면 표를 찍겠습니까, 안 찍겠습니까? 당연히 표를 찍죠. 찍을 수밖에 없죠. 일자리 얘기 나오는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청년 일자리 없다 얘기 나와주니까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정책 나오겠습니다. 올라오잖아요. 일비스 먹잖아요. 연타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급여를 제가 30% 인상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면 네, 당선됩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자리를 잡아가려면 좀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600 이하 부근 얘기했던 거였고요. 월간 기준 본다라면 600 부근에서 아래꼬리 양봉 슬쩍 올라가면 600 한 50, 40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낙폭 과대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6주 동안의 하락 이후에 양봉으로 반등. 630에서 50선 정도 잘하면 나올 것 같네요. 일간 기준 낙폭 과대 40, 50 부근 보입니다. 그쵸? 딱이죠. 자, 여기까지 미증시, 국내 증시 유형 마감 확인했고요. 지금 8시 41분인데 제가 보통 여기까지 하는 게 한 40분쯤 돼요. 57분 정도에 마이크 연결되어 있죠? 잠깐만요. 다 계산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정확히 계산되어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뉴스를 봅니다. 기사들 파악하면서 이 기사 안에서 우리가 뽑을 만한 거, 관심 가져야 될 만한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스. 역시 뉴욕 마감 내용과 함께 대선 얘기를 할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침에 시작할 때는요. 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초반에 어땠느냐? 빠졌었대요. 8일 미국 뉴욕 증시가 초반 하락했다. 근데 뭐 어차피 막판 올라왔지만 대선을 맞아가지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땠다? 좀 약했다. 거시겠다. 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경계심이 커지면서 주가가 조금 하락했었는데 결국 종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퇴근하고 병원 들렸다가 저기 책 보러 갔었는데 가다 보니까 뉴스 속보가 올라와요. 뭐라고 나왔냐면 어제 장중에 나온 얘기는 힐러리 뭐 우세 얘기 나와줬고 뭐 해서 뭐 이렇게 첫 번째 뭐 6명 있는 지역이었나요? 4대2로 힐러리가 이겼다 이게 나왔는데 그 뒤에 보니까 트럼프가 좀 몇 표를 더 얻었다 라고 나와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담감 때문에 뉴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계속 쏟아졌습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말하자면.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계심으로 증시 하락했었다는 얘기고요. 뉴햄프셔주 딕스빌 노치를 시작으로 24시간에 걸친 선거가 시작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정부터 투표가 시작되고 개표까지 마친 뉴햄프셔 3개 마을 결과 트럼프가 32표를 얻으면서 클린턴을 눌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주가가 하락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됩니다. 자, 다음 기사. 자, 주식 투자에 대한 부담감, 불안감을 반영하는 기사입니다. 실적 추정치 변화, 주가 괴리율 계산으로 옥석을 가린다라는 얘기인데 가릴 수 있을까요? 근데 가려지나 이게? 쉽지 않은데, 그쵸? 네, 쉽지 않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뭐 누가 좋다더라, 아니면 실적이 괜찮게 나온다더라, 차트가 뭐 이쁘다더라,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매매를 기본 다 했다라면 요즘에는 좀 더 세밀하게 변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세밀하게, 타이트하게, 중요한 내용들 자세하게 파고든다는 얘기입니다. 퀀트 분석이라는 게 나와요. 올해 초에 그 알파고 AI 얘기 나오면서 알파고와의 바둑대구 나왔죠. 그 얘기 이후에 인공지능 뭐 AI 뭐 쏟아집니다. 거기에 퀀트 분석이라는 게 또 이제 예전부터 있었지만 다시 확대가 되면서 이슈가 됩니다. 실적의 변화에 따라 가중치를 두고 합산을 해서 수학적인 분석으로 투자 매력도를 산출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수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회사를 분류한다 라는 얘기예요.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추천 종목 감별하는 퀀트 자리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100% 맞는 게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다 분석이 되고 해서 계산이 된 게 완벽하게 성공한다, 성공률 높다 라고 한다면 뭐하러 주식 하시는 분들이 방송 듣겠어요? 방송을 듣고 리딩을 받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사람의 심리라거나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참고사항으로 보는 건데 오죽 시장이 거시기해 보이면 어려워 보이면 이런 수학적인 계산 부분들이 자꾸 불거질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다음에 힐러리 얘기입니다. 겸손한 마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트럼프, 미국인, 어메이징! 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자기한테 했을까요? 아니면 딴 사람한테 했을까요? 가끔 이제 궁금해요, 저는. 네. 여러분들이요, 학교 다닐 때 반장 선거, 실장 선거 뭐 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선거에 나갔던 분들이 자기한테 한 표를 넣는지 아니면 상대방한테 넣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안 해봤거든요. 안 해봤습니다. 귀찮아서 안 나갔어요. 동아리는 해봤지만 안 해봤는데 자기한테 표를 하면 좀 부끄러울 것 같고 남한테 주자니 또 아깝고 뭐 알 수 있겠죠. 네. 자,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행사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 클린턴 후보는요. 여기에 따른 책임감의 무게를 알기에 겸손한 마음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자분인데 목소리가 이상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뭐라고 했을까요? 딸과 함께 공립학교 59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부인인 멜라니아와 딸 이방카 사위와 함께 투표했다고 하는데 이방카 이쁘던데 참 딸은 잘났어요. 마누라가 이쁜가? 자, 누가 투표했나요?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피했죠. 자기한테 했나 봅니다. 네. 자, 이기면 지면 승복할 겁니까? 네, 라고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야? 뒷거지란 얘기죠. 나는 승복 못하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도 그 사람의 심성이라거나 그 사람에 대한 인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힐러리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저도 승복하고 따르겠다라는 얘기인데 트럼프는 두고 보자 얘기예요. 걱정됩니다. 설마? 설마? 안 되겠죠? 트럼프? 네. 모르겠습니다. 네, 봅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투표를 시작했다라고 나와줬는데 두 후보의 그런 발언 하나만으로도 그 사람에 대한 내용 볼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좀 거시기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의 주가 움직임, 코스피에 대한 예상입니다. 국내 증시에 예상한다라면 대부분 코스피를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내년도 코스피 얼마에서 움직일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6개 증권사가 다 마찬가지 얘기를 합니다. 1900에서 2000포인트 초반선, 2150, 200 2350까지 봅니다. 최저 1900, 최고 2350까지. 그럼 뭔 얘기냐? 또 그 자리란 얘기예요. 박스피란 얘기입니다. 200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증권사들이 만약에 코스피가 1600 밑으로 내려올 것 같아요. 혹은 한 2500 넘어갈 것 같아요. 라고 말한다 생각해봅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코스피가 빠질 겁니다. 주가가 내려올 겁니다. 하락 나올 겁니다. 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주변에서 화살 맞습니다. 너 왜 빠진다 그래가지고 말이야. 투자자들 나가게 말이지. 이렇게 되겠죠? 급등한다고 말을 하게 되면 올라가면 이제 선구자가 되겠지만 안 올라가면요. 왜 올라간다고 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작년도에 재작년도에도 매번 이렇습니다. 네. 총대를 매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근데 이렇게 되면 안 좋은 게 뭐냐? 증시가 거기서 고만고만하니까 사람들이 투자하겠어요? 안 한다는 얘기죠. 잠시 뒤에 기사 나올 겁니다. 빠져나간다면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올해 20조의 배당잔치로 사상 최대라고 합니다. 배당 수익률 1.86%로 예금분이 웃돈다고 하죠. 요즘에 은행에 돈 맡기면요 1% 정도 줘요. 1%. 와, 그거 뭐 물가 상승률 못 따라가잖아요. 손해보는 거예요. 은행 돈 맡기면. 투자하셔야 돼요. 진짜.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하네요. 올해 배당 수익률 상위 10개 종목 현대엘리베이터 5.4%, 한국전력 4.7, 하이트진로 4.7, 두산 4.6 이런 식으로 4에서 5%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코스피 200 편입 상장사 기준. 올해 예상되는 배당 상위 종목이 삼성전자와 함께 SK이노베이션까지 나와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정보 제공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돈 맡기는 건 이제 바보 같은 짓이라는 얘기죠. 은행에 돈 맡겨놓고 그냥 가만히 냅두면요, 자산 깎아먹는 일이에요. 새롭게 투자를 한다라거나 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주식 매매가 어렵다라면 채권이라거나 부동산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이제 제가 요즘에 얘기하는 게 VC, 베인처 캐피탈 얘기하는데, 다음에 이재용 그 창업자가 벤처 캐피탈을 이제 2개인가 3개를 만들어 놨어요. 올해 또 만들었어요. 왜 만들까요? 돈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런 식으로라도 좀 방향 잡아 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기사. 기업들이 주가 급등락에도 공시가 없다. 공시 없다. 네, 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주가 급등락 종목, 조회 공시 요구 건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소형주 늘고 있죠? 엄청 늘었어요. 네. 2014년, 15년, 16년 68, 79, 90. 중형주 3, 11, 7. 대형주 0, 2, 1. 합계가 70개, 90개, 98개 늘어납니다. 주가 급등락이 나오니까 뭐 있나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거의 대부분 뭐라고 하느냐? 네. 특별한 공시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재료 달력이라거나 혹은 과거의 뉴스 공시를 통해서 이 종목이 언제 뭐 계약 체결 건이 있다, 뭐 백지 공시를 통해서 10월 달에 발표할 거다라거나 아니면은 합병 얘기가 있다라거나 경영권 매각 얘기 있다라거나 다 나와 있는데 공시 없다고 얘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하라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거래소가 이번 달부터 유상증자 합병 등 의미 공시 사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으면 불성시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겠다. 왜? 다 아는데 말을 안 해주니까 이거는 시장에 공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성시 공시법인 지정하겠다 겁주고 있는 거죠. 근데 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모르니까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대기업 SI 계열 내부 거래 늘었다. 근데 이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자회사 계열사가 있는데 일감을 줄 수밖에 없죠. 같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과하다라는 얘기 나와주기 때문에 규제를 좀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먹고 사는 거죠. 피하자는 얘기고요. 자, 박스피 답답 해외로 눈 돌리는 투자자들. 아까 얘기했죠? 1800, 2100포인트에 갇혀있는 국내 투자 넘어서 해외 증시에 눈을 돌리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해외 주식 어떻게 하나요? 물어봅니다. 저한테. 회원님들이나 주변 친구들이. 후강통 나오죠? 올 12월입니다. 연말입니다. 또 나와요. 왜? 치료하니까. 뭔가 다이나믹하게 튀고 눌러주고 해야 되는데 안 가니까 뭐 없나 싶어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방향이 좀 잡혀야 돼요. 상승이든 하락이든 간에. 그쵸? 좀 거시기하다는 얘기고요. 자, 노벨 경제학상 3인 노후자금 넣어두고 잊어라. 장기 투자라는 얘기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받은 82세 다니엘 카너먼 프린스턴대 명예교수가 노후 준비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넣어두고 잊으세요. 장기 투자하십시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용 다음 창업자가 벤처캐피탈 열고 소카 개발했건 그 소카를 발굴했어요. 소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체들을 지금 열고 있는데 왜 만들까요? 왜 할까요? 넣어놓고 쉬겠다는 얘기고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했던 얘기 있습니다. 천억 달러인가요? 네, 100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해서 IT 업계라거나 이런 것들 M&A를 통해서 뭐가 되겠다? 워렌 버핏이 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투자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투자, 중장기 투자라거나 이런 것들 한두 개씩 해놓고 장기로 바라보는 매매를 하셔야 돼요. 단타도 치시지만 장기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좋은 회사들을 잡아놓고 그 회사 성장함을 바라보면서 수익을 늘려야 되는 매매가 필요하다. 넣어둬 이거죠. 노후자금은 넣어두고 잊어버리십시오. 자, 국내 증시 최근 약세장은 누구 때문이에요? 최순실은 약과였습니다. 트럼프가 훨씬 컸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훨씬 크다 라는 얘기 나와줬죠. 다 아시는 내용이 넘어갈게요. 그리고 클린턴 플로리다 7개 경합 우세 보트캐스터 얘기 나옵니다. 보타바이오 사옥 면세점 지분을 취득한다. 그러니까 인수입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80%니까 그냥 산다는 얘기예요, 회사를. 연말 연초되면요 면세점 매출이라거나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준비한다는 얘기네요. 오펙
생산량 최대라고 하는데 감산합이 이행될까요? 어려운 일이죠. 네, 어려운 일입니다. 자, 로코조이 최대 주식 변경 예정입니다. 경영권 이전 계약. 어제 급등 나왔어요. 로코조이가. 어제 로코조이가요. 상한가 같습니다. 점상 같습니다. 이유가 뭐다? 네, 주주 변경. 최대 주주 변경이 재료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별로 뭐 증시에 이벤트나 이슈 별로 없잖아요. 그죠? 별로 없고 하다 보니까 뭐 정치 테마라거나 뭐 다른 거 엮고 오는데 경영권 매각이라거나 주주 변경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와 함께 올라왔다는 얘기 보시면 되고요. 자, 코스피 2000 밑에서는 기관은 사고 개인은 팔았다.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매번 하던 거 똑같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려오면은 사고 올라가면 파는데 한번 강하게 밀어주면은 안 좋을 것 같은데 거시기해지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 기사입니다. 57분 넘기죠? 거의 정확하죠? 네. 대선 오늘 판가름입니다. 증시 방향 시간대별 시나리오 9시 버지니아주, 네. 조지아, 오하이오 나오죠? 네. 9시 반까지 노스캐롤라이나 나오고요. 플로리다 9시 10시까지 해서 나오고요. 10시까지 나오고요. 11시에는 콜로라도? 네. 콜로라도 나오고 뉴멕시코 등등 해서 오후 3시까지 나와주는데 12시 전후 해가지고 거의 판가름 난다고 합니다. 결론이 나온다고 해요. 10시, 1시 사이에는 가장 많은 주에서 투표가 끝나기 때문에 아마 점심시간 이전에 거의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되느냐? 누가 우세하냐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 방향 잡힐 거다. 참고하십시오. 자, 시간 정확하게 57분이죠? 자, 오늘 수요일장입니다. 수요일은 수익 나라고 수요일입니다. 화끈한 수익 나기 바라고요. 선재공인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고요. 여러분 대박 나십시오. 지금까지 함께 하신 방송 아침 시황의 양봉 캔들 레드 캔들이었습니다. 선재공인님 마이크 넘겨드립니다.